자, 그 164쪽부터 167쪽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 중간중간 끊어서 하자. 끊을 데가 없네. 일단 164에서 165까지만 먼저 풀게요. 164에서 165. 자, 원래는 이제 그 메모지에 중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데 뭐 안 떨어지고 있죠. 예, 근데 일단 자기력이 작용을 해서 메모지를 이 그 냉장고가 철판에 벽에 이렇게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마찰력이 또 작용합니다. 마찰력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마찰력이 작용해서 그런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자석 때문에 생긴 거긴 하지. 뭐 아무튼 요런 건데, 메모지와 지구 사이에 중력이 상호작용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철판과 자석 사이에 자기력이 상호작용한다, 맞고. 자석과 메모지 사이에 마찰력이 상호작용한다. 이거 좀 애매하네. 자석하고 메모지 사이에도 마찰력은 있겠지. 왜냐면 자석하고도 있죠, 있긴. 맞다고 해야겠네요. 기억력 지금. 자, 다 맞습니다. 자석하고 메모지 사이에도 마찰력은 있어요. 예,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질량이 있는 물체를 당기는 힘, 중력이죠, 중력. 예, 질량이 클수록 그 크기가 크다, 맞죠? 지구상에 있는 물체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죠? 자, 공기 대류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대류가 일어나려면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가 있어야 돼. 근데 무중력이면 그런 차이가 없거든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5번 자유낙하하는데, 자, 물체가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하고요. 자, 물체의 속력은 1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높이에서 지면까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같다. 맞는 이야기네, 다. 5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은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공이 낙하하는 모습을, 자, 공을 놓은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0.1초 지났을 때 이만큼 이동했다, 뭐 이런 이야기야. 이거 좀 어렵지, 이거는. 자, 이거 어렵지, 이건. 그러니까 이게 0.1초 동안에 0.5cm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는 거는 뭐냐면 요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쓰는 거지. 평균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또 미터로 돼 있죠, 지금. 아무튼 0.1초 동안에 5cm 갔어. 5cm. 일단 센티미터로 할게, 일단. 네. 그러면 여기에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50cm/s예요. 이해가요? 0.1로 나누니까 위아래 10씩 곱하면 여기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0.1초 동안에 5에서 20으로 갔기 때문에 15cm가 늘어난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얘도 150cm/s. 하나만 더 할게, 이쪽만. 여기까지만.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나 뭐 여기 밑에서 구하나 똑같은데요. 여기 평균 속력이 0.1분에 45에서 20 빼니까 25죠. 25. 그러면은 250cm/s. 자, 봐봐. 얘가 50cm/s 였다가 이거를 이제 미터로 고칠게. 이제는 50cm는 0.5m죠 0.5m/s 였다가, 자, 1.5m/s로 이제
늘어나고 요거는 이제 2.5m/s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구간별 속도인데 여기서 여기로 늘어날 때 0.1초 걸리는 거야. 여기서도 0.1초 걸리는 거고.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이 0.1초.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0.5에서 1.5로 되면 1이죠, 1. 1m/s. 근데 요 구간도 똑같아. 0.1초 동안에 얼마 증가했죠? 1 증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속도만큼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위아래로 10 곱해주면 얼마야? 10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공의 속력은 1초마다 10m/s씩 증가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한 거야. 일정한 거야. 뭐 질량이 변화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공의 질량이 더 크다면 0.1초 간격으로 나타난 공 사이의 간격은 그림에서보다 더 커진다. 아닙니다. 공의 질량이 커도 가속도는 같기 때문에 이 변화량이 커지진 않아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질량이 커도.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C와 E를 지나는 순간 속력은 얼마냐? C랑 E. 여긴가요? C랑 E. C에서랑 E. 자, 가속도를 구해놨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이게 간격이 0.1, 0.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에서의 속도는 이거 GT를 구하는 거야. 지금 GT. 가속도가 10m/s 제곱인데 2초 동안 낙하한 결과야. 그럼 C에서는 20m/s예요. 이해 가요? 이거?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80cm 통과하는 지점에서는 0.1, 0.2, 0.3, 0.4. 그러니까 B2네요. 2에서는 10m/s 제곱의 가속도로, 내가 잘못했네. 이거 0.2네. 미안해요. 0.2였어요. 2m/s가 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0.4 세크, 4m/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2m/s가 답입니다. 자, V2에서 VC 뺀 거는 2m/s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가속도는 10m/s라고 써져 있고, 그럼 1초 지나면은 여기 10m/s가 되는 거고, 30이 되려면은 3초 지나야 돼. 3초.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분의 속력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지금 중력 가속도랑 같은 거고요. 기울기가. V는 얼마지? V는 10이 맞고요. T는 3 맞죠? 5번 답. 물체가 낙하하는 순간부터 T초가 지나면 낙하한 거리는, T가 여기 3인데 이 밑면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밑면의 넓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이동하는 거리니까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3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5m. 7번에 4번이고요. 자, 질량이 다른 애지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속력이 똑같은 거야.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1번이 답이죠. 1번.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같은 시간이 지나면은 속력도 똑같다. 그 다음에 자, 가는 질량이 1kg인 물체, 이런 거 어렵죠? A를 공중에서 가만히 떨어뜨려. 이거는 사실 이제 물리 원정도에서 나올 법한 문제인데, 떨어지다가 B를 지나는 순간, B 옆을 지나는 순간 V속도로 B도 떨어뜨려요. B도. 근데 그거를 그래도 친절하게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내 줬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B가 0일 때부터 해서 잰 건데, 이게 둘의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 왜냐면 중력과 속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중력과 속도가 10m/s로 똑같아야 돼. 기울기가.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프인데, 일단 중력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은 A의 2배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B가 2kg이니까 중력이 2배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의 순간으로부터 단위 시간 동안 속력 증가량은, 말이 어렵죠?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에 속력 증가량, 이게 뭐냐면 가속도를 말해요. 가속도. 근데 가속도는 어때? 둘 다 같은 거예요. 중력 가속도니까 10m/s 제곱으로 같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의 속력 증가량 가속도야 같은 거고, 가의 순간부터 A, B가 낙하한 거리의 차이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자, 낙하한 거리의 차이가 뭐냐면, 뭐 만약에 t1초 동안 낙하한 A의 거리는 이만큼이야, 이만큼. 밑면의 넓이. 근데 B의 낙하한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니까 빨간에서 초록을 빼면 돼. 그래서 낙하한 거리가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 넓이. 근데 T2가 지났어요. 그러면 또 얼마냐면 요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설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 차이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낙하한 거리가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물방울 같은 거 떨어뜨릴 때 있는데,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거 약하게 틀어. 그럼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붙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왜냐면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시간 지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 떨어지고 있는 동안 얘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동안에 차이가 발생해. 시간에 비례해서.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좀 어렵지만 4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V와 T1을 옳게 짝지은 것은, 1초 후라고 돼 있구나. 내가 아까 이거 안 읽었구나. 1초 후라고 돼 있네요. 1초 후에 옆을 지나는 건요. 1초 후에. 그러니까 1초 후니까 얘는 얼마가 돼 있어야 돼?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10이지 10. 근데 B도 10이 되려면은 1초가 지났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얘는 1초가 지나면 10이 증가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지. 근데 B가 다시 20이 되려면 몇 초 지나야 돼? 2초 지나야 되지. 2초. 그래서 V는 10이고 T1은 1. 3번 답이네요.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3번, 11번에 T2일 때 A와 B의 높이 차는, T2가 됐어요. 자, T2가 되면은 얘는 A 같은 경우에 30m/s 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지.
아까 그래프 해석하면서 얘기했는데 높이 차이가 얼마큼이냐면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밑변은 10이고 높이가 2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거? 높이 2인 거? 평행사변형의 넓이. 여기 10이고 여기 높이 2잖아요. 20m 차이 나는 거죠. 답 3번인데 잘 모르겠으면 계산해 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 값이야, 차이 값. 여기가 10이잖아요, 10. 높이 2잖아, 2.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그 차이 값인데 20m 차이 나네, 20m. 그래서 11번에 3번이 답이고요. 자, 뒤에 있는 문제도 조금 쉬었다 할게요. 이거 좀 머리 아플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만 해봅시다. 한번 읽어보시고 12번부터 19번까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EH인 지점 P에서 물체 B를 높이 H인 지점 Q에서 동시에 낙하시키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R은 A가 낙하하는 경로상의 지점이다. 자, 표는 A, B가 낙하하는 경로를 따라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얘가 이게 여기도 높이가 h잖아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P에서 R까지 오는데 T1이네요. 여기까지 T1 걸리는 거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Q에서 지면까지 떨어질 때도 T1 걸리는 거예요. T1이랑 T3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 가요? 이게 원래 정지 상태에서 H만큼 떨어진 거잖아. 얘도 정지 상태에서 H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T1이랑 T3 시간이 같죠. 이해 갑니까? 예. 기억에 일단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T2는 훨씬 더 조금 걸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리를 떨어지는데 이미 빨라져 있는 상태에서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균 속력에 관한 개념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이 A에 관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VT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면 속력이 점점 이렇게 빨라질 텐데, 거리는 이 밑면의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이 H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 다음 H는 요거 똑같은 이만큼이 아니야. 이거는 훨씬 더 많은 거지. 이거는 3배 더 많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H 떨어지려면 한 요 정도만 있으면 H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짧게 걸리는 거죠. 여기가 T1이면 똑같은 H만큼 떨어지는데 이미 빨라져 있기 때문에, 이미 빨라져 있는 거잖아, 얘는 떨어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얘는 T2 요 정도 걸려. 그래서 T1의 크기가 T2보다 더 큰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A의 속력은 아래서가 지면에서의 2분의 1배다. 이게 속력이 여기가 지금 아래서가 되는 거고요. 요 정도가 뭐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파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한 건 아니지만, 요 정도가 지금 지면에서의 속력이야. 2배가 되지는 않지. 그러니까 아래서가 지면에서 2분의 1배가 되지는 않아.
이해 가세요? 그 VT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서가. 자,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 V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S만큼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는데 옳지 않은 거. 물체의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 거고,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고요. H가 같을 때 V가 클수록 S가 커진다. 맞는 이야기인데, H가 같다라는 거는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는 거고, V가 커지면 더 멀리까지 이제 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S가 커지는 거고, H가 클수록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다 맞고요. H가 커지더라도 V가 같다면 S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지. 왜냐하면 H가 커지면 시간이 더 오랫동안 옆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틀렸죠. 5번 답이고요. 14번에 쇠구슬 A와 B가 떨어지는데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 모습이다. 자, A, B의 물리량 중 같은 거, 이게 중력이 같으려면 질량이 같아야 돼.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질량과 크기가 같은, 중력이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가 없지만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똑같은데 중력은 질량이랑 관계가 있는 거야. 질량이 크면은 중력이 큰 거야. 연직 방향의 속력 변화,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내가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한 거는 질량이 같으니까 같다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속력 변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같은 거고, 쇠구슬이 이동한 거리는 차이가 있죠. 얘는 요 수직으로 요만큼 이동한 건데 얘는 곡선이잖아. 이렇게 곡선. 이동한 거리가 더 긴 거지. 얘는 이동한 거리가 더 긴 거죠. 같지 않죠. 3번 답이고요. 자, 15번. 자, A와 B를 S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V와 EV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물체가 지면의 같은 지점 P에 도달한 모습이다. 높이가 똑같으니까 여기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도달해요. 그리고 V고 EV니까 시간 똑같은데 이동한 거리가 여기가 2배지. 2배. SA의 2배죠. 속력이 2배이고 시간 똑같으니까. 그래서 A, B 동시에 도달하는 거 맞고, A와 B의 수평방향 속력 점점 증가한다. 틀립니다. A, B 수평방향 속력은 일정한 거고, 그러면은 얘가 SA가 0.3A냐, SA가 0.3A냐. 그 합치면 이제 3A잖아. 3SA잖아. 그게 S잖아. 그쵸? SA는 3분의 S죠. 3분의 S. 3분의 S가 맞죠. 0.3S가 아니라. 1번. 자, 16번에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다른데, 자, EV 대 V로 던졌습니다. A는 수평 방향으로 S만큼 떨어진 지점에 도달한다. 요만큼 떨어진 지점에 도달한다. 근데 B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B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근데 시간이 자 이게 이제 식을 알면 좋긴 한데 일단은 요런 그래프가 VT 그래프고요. 시간이 정해지면 요 밑면의 넓이가 이동한 그 떨어진 거리인데 자, 잘 봐요. 중력과 속도 g로 하기로 돼 있어요. g 10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가 GT야 GT. 그러니까 나중 속력이 근데 이때 V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연직 방향 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GT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T초 후에 지면에 닿은 거예요. 그쵸? T초 후에 지면에 닿았는데 가속도가 G잖아. 그러니까 속력은 GT야.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돼요. 근데 가속도가 G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직 방향 속력이 GT다. 얘가 GT. 근데 요 높이 있지, 요 높이, 요 면적이라고 할게. 일단 면적이라고 할게. 면적. 요 면적은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요만큼이 얼마냐면 요 높이가 얼마냐면 GT야 GT 곱하기 밑면의 길이가 T예요 T. 그래서 이게 이 면적 이동한 거리에 관한 식이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그런데 요런데 만약 이제 S가 이제 H인 거지. S가 이동한 거리가 H일 때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H일 때. 근데 이거는 내가 A에 관해서 해본 거고 얘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B에 관해서 해야 되잖아. B. 그러니까 2분의 3H를 넣어야겠네. 여기다가 2분의 3H. 2분의 3H일 때 요 T가 TB지. TB. 이게 쓸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식을 쓴 거는 일반식을 쓰려고 내가 만든 거야. 일반적인 식. 일반적인 식이고 S가 2분의 3H인 거고요. 그때 도달하는 시간이 TB야. TB. 자, 그러면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2분의 1 이렇게 없어지고 TB의 제곱은 G분의 3H. 근데 TB를 구해야 되잖아. TB는 루트 G분의 3H. 어렵죠. 답은 일단은 루트 G분의 3H 들어가 있는 애고 됐어요. 자, 근데 그 시간 걸려서 얘가 EV로 던진 거예요. EV로 던졌습니다. 그럼 이거 곱하기 EV 하면은 이동 거리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답에 그런 게 안 써있고 뭐야 S에 관해서 써있지. S에 관해서. 그러면은
얘가 떨어지는 시간도 알아야 돼. 사실 얘가 떨어지는 시간은 S가 H고 2분의 1 GT A의 제곱이라고 쓸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TA 제곱은 G분의 2H가 되고, 맞죠? 그러면 TA는 루트 G분의 2H. 맞아요? 그래서 요 S에 관한 식으로 다시 쓰면 이 S는 시간이 루트 G분의 2H 곱하기 V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V로 날아가니까. 예, 알겠어요.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비교할 건데, 그 B에 대해서 이제 할 거. B. 이게 SB라고 쓸게. SB는 시간이 루트 G분의 3H고, 속력이 얼마야? 2V지, 2V. 그래서 요 둘을 비교하면 되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달라진 게, 루트 2였던 애가 2루트 3이 된 거야, 2루트 3. 보이나, 그게?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거 루트 2만 빼놓을게요. 루트 2. 루트 2 곱하기 루트 G분의 H 곱하기 V가 S인데,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루트 3 곱하기 2 아니다. 이러면 비교할 수가 없으니, 비교할 수 있구나. 루트 3 곱하기 2 루트 G분의 H 곱하기 V랑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몇 배가 된 거예요? 이거 몇 배가 된 거야? 그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루트 10이잖아요. 2루트 3이니까 루트 12잖아요. 12. 그래서 루트 6배가 된 거죠? 맞아요. 루트 6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데 숫자가 루트 6배가 됐기 때문에 루트 6s가 되는 게 맞지. 자, 그래서 시간은 루트 G분의 3H고요. 이동한 거리는 루트 6s가 맞죠. 답은 5번이네. 어렵죠? 얘는 어렵습니다. 자, 뉴턴이 이제 생각한 건데, 자, 이거는 달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충분한 속력이 있기 때문에 달이. 예. 그러니까 달이 좀 빨리 도는 거지. 예. 물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중력이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식물이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다. 맞고요. 중력 영향 미치는 거고요. 물이 떨어지는 거 맞고요. 자세 유지하고 이런 거. 내가 기울어져 있으면 감지하고 이런 거 맞고요. 호흡한다.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공기가 있는 거 중력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식물의 색이 땅의 색과 다른 거 인식한다. 뭐 이거는 중력하고 상관없고 그냥 이제 빛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사실. 예, 중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5번이고. 자, ABC가 중력을 느낄 수 없는 시스템인 우주정거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예측한 것이다.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 정도 쉽게 알 수 있어. 안 따라질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있으면 몸이 기울어져도 모를 거야. 이 사람 맞네요. 중력이 없어서 촛불이 위로 더 높이 솟아오를 거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촛불이 무거워서 솟아오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게 대류 때문에 솟아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얘기는 틀렸죠.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솟아오르지 않는 거죠. 가벼운 애가 솟아올라야 되는데 그런 일이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가 없는 거죠. 됐죠? 좀 어려웠는데 그 프린트로 대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